자, 오늘 했던 내용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는 매일 제가 밴드에 3문제씩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혹시 필요하신 분들은 매일 풀어보시면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오늘 했던 내용입니다. 시험에 최소 4문제에서 7문제 정도 출제됩니다. 앞으로 다음 주부터 3주 남은 5문제 정도밖에 안 되는데 오늘 한 게 5문제 나올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첫 번째 부동산 거래 신고 제도입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 부동산 거래 신고는 계약일로부터 60일에서 30일로 바뀌었습니다. 30일 이내 해야 되고요. 중개거래인 경우는 계약 일반 당사자가 국가 등이라도 반드시 개업공개사가 해야 됩니다. 임대차 전월세 신고, 임대차 신고는 거래 당사자인 임대인, 임차인에게 신고 의무가 있고 개업공개사는 신고 의무가 없다고 했죠. 30일 안에 신고 안 하면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전월세 신고 안 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자, 그 다음에 외국인 부동산 등 취득 특례입니다. 이래 특별한 예외를 두는 건 외국인들에 대해서 규제를 하기 위해서 특례를 두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은 매매만 신고를 하는데 외국인인 경우에는 매매뿐만 아니라 교환계약이나 증여계약도 외국인의 경우에는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해야 됩니다. 60일 이내. 매매는 30일이라고 했죠? 외국인이라 하더라도 특례가 적용 안 된다고 했습니다. 외국인은 무조건 허가받아야 되는 게 군문자야. 4군데에서는 무조건 허가받아야 됩니다. 군문자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구역, 문화재보호구역, 자연환경보전법에 의한 생태경관보전지역, 야생생물특별보호구역에서는 무조건 허가받아야 된다. 허가 안 받으면 2년 이하의 전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외국인 특례가 아니라 지정된 허가구역 안에서 허가 안 받으면 2년 이하의 전역이나 당해 토지 취득가격의 100분의 30이라고 했죠. 이 지정된 허가구역은 외국인이든 우리나라 사람이든 다 허가받아야 됩니다. 군문자야, 이건 외국인만 허가받는 거고요. 토지거래 허가제에서 2문제 정도 출제되고요. 외국인 특례에서 3문제 나오고 부동산거래 신고제에서 2문제 정도 출제됩니다. 그럼 5문제, 전월세 신고제까지 나오면 6문제 나올 수 있고요. 30회 때는 7문제 출제됐습니다. 최소한 4문제 이상은 출제되는 파트입니다. 자, 그러면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틀린 것입니다. 주로 2000년도에 개정된 거 위주로 해놨습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대해서 틀린 것인데 5번이 답인데요. 계약 체결하지 않았음에도 거짓으로 부동산 거래 신고한 경우는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라고 했죠. 계약 체결해놓고 거짓으로 신고하면 5%, 100분의 5 범위 내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계약 체결하지도 않았는데 거짓으로 부동산 거래 신고하면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5번이 틀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틀린 것인데요. 틀린 거. (1번에) 거짓으로 부동산 거래 신고하면 계약 체결해놓고 거짓으로 하면 5% 이하 과태료 맞고요. 그 다음에 2번은 계약 체결하지 않았음에도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고요. 그 다음에 무효 취소 해제됐는데 30일 이내에 신고 안 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고요. 해제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거짓으로 해제 신고한 경우는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거래대금 지급증명자료, 외의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거래대금 지급증명자료 제출하지 않는 경우는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따라서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5번. 거래대금 지급증명자료 외의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거래대금 지급증명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는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역시 2000년도에 개정된 내용인데요. 이게
외국인 등이 신축, 정축, 개축, 재축한 경우에도 계약 이외의 원인으로 취득을 한 것으로 보고 6월 이내에 신고해야 되고요. 신고 안 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그 다음에 3번에 계약 체결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거짓으로 신고하면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라고 했고요. 해제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해제 신고하면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자, 그 다음에 투기과일지구 또는 조정대상 지역인 경우에는 금액과 상관없이 자금조달계획 제출해야 된다고 했죠. 비규제 지역인 경우에는 6억 초과가 아니라 6억 이상입니다. 6억 이상. 비규제 지역은 6억 이상. 법인인 경우에는 지역과 금액과 상관없이 자금조달계획 제출해야 된다고 했죠. 이게 작년에 개정됐다고요. 투기과일지구는 금액과 상관없이 증빙자료 제출해야 됩니다. 법인이 이제 법인 명의로 투자하기 어렵다고 했죠. 6억 초과가 아니라 6억 이상입니다. 6억 이상. 자, 그 다음에 4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 자진신고, 리니언시 제도에 해당하는 것은 했는데 답은 3번이네요. 우리 암기 프린터 47번에 자진신고해도 면제, 감경 안 해주는 거 6개,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3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3개가 있었죠.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3개밖에 없어요. 거래하지도 않았는데 거짓으로 부동산 거래 신고하는 경우, 해제되지도 않았는데 거짓으로 해제 신고하는 경우, 그 다음에 거래대금 지급증명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그 다음에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30일 이내에 부동산 거래 신고하지 않는 경우, 30일 이내에 해제 신고하지 않는 경우, 거래대금 지급증명자료 외의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이 6개는 자진신고에도 면제 감경 대상이 아니다. 따라서 지금 외국인이 신축, 정축, 개축, 재축을 하고 6월 이내에 신고하지 않는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인데요. 요건 자진신고하면, 조사 시작되기 전에 자진신고하면 면제, 조사가 시작된 후 자진신고하면 50% 깎아준다고 했죠. 자, 그 다음에 5번입니다. 역시 틀린 것입니다. 1번에 투기과일지구나 조정대상지역은 금액과 상관없이 자금조달계획 제출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투기과일지구는 금액과 상관없이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3번 국가 등인 경우, 매수인이 국가 등인 경우에는 국가 등이 사기치거나 투기하는 건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국가 등은 자금조달계획 제출할 필요 없습니다. 국가는. 국가, 지자체, 한국토지주택공사 이런 경우는 자금조달계획 제출할 필요 없고요. 그 다음에 이건 올해부터 이제 시행되는 거죠. 법인인 경우, 법인이 주택거래 신고 시 별도 서식을 통해서 법인 등기 현황, 거래 상대방 간 특수관계 여부, 주택 취득 목적 등 추가로 신고해야 된다. 법인인 경우는 법인 주택거래 신고서가 하나 더 있다고요. 일반 부동산거래 신고서 외에. 법인이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부동산거래 신고서 하나 내야 되고 법인 주택거래 신고서 또 하나 더 내야 된다고요. 서식이 하나 더 생겼어요. 자, 그 다음에 5번. 법인이 주택의 매수자로서 거래 신고 시 거래 가격, 거래 지역 및 거래 금액과 무관하게 자금조달 계획서를 제출해야 된다. 그렇죠? 법인인 경우는 지역과 금액과 상관없이 자금조달 계획 제출해야 된다. 개인인 경우는 비규제 지역은 6억 이상만 제출한다고 했잖아요. 자금조달 계획을 6억 이상. 국가 등인 경우에는 자금조달 계획서 제출할 필요 없다. 매수인이 국가 등인 경우에는. 따라서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전자문서로 제출할 수 있는 것은 일방이 신고를 거부해서 상대방이 단독으로 하는 경우에는 계약서, 사본과 사유서를 제출하러 가야 돼. 방문하러 가야 돼요. 그래서 전자문서 안 됩니다. 이게 속였는지 공무원이 확인해야 된다고요? 근데 국가는 사기치는 게 아니라고 했잖아요. 국가 등은 속이는 게 아니라고 했죠? 국가 등이 단독으로 신고하는 경우는 전자문서 가능해요. 그래서 이거는 리언은 전자문서 가능하다. 그 다음에 거래 당사자의 주소,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변경 신청은 한 명이 할 수 있기 때문에 한 명만 서명 또는 날인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속였는지 담당 공무원이 확인해야 되므로 전자문서 안 된다고요. 그 다음에
면적 변경 없는 상태에서 가격을 변경하는 경우는 전자문서 안 된다고 했죠? 계약서, 사본 등 증명자료를 제출하러 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 미음은 거래 당사자가 공동으로 부동산 거래 해제 신고하는 경우는 전자문서 가능하겠죠? 한 명이 급해서 단독으로 하려면 전자문서 안 됩니다. 단독으로 하는 것은 속에 쓸 수 있기 때문에 공무원이 확인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거래가격 중 분양가격, 선택품목, 변경신고, 즉 옵션비용, 이거는 단독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변경신고 가능하기 때문에 사실 여부를 담당 공무원이 확인해야 되므로 전자문서 불가능합니다. 가능한 게 리언, 미음 두 개입니다.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주택임대차 신고입니다. 올해 6월 1일부터 신설되는 내용입니다. 1번 틀린 것인데 1번 임대차 계약 당사자는 주택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 차임 등을 계약 체결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 관청에 공동으로 신고해야 된다. 공동으로 신고해야 된다는 말은 신고서에 서명 또는 날인을 임대인, 임차인 공동으로 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제출을 공동으로 해야 된다는 뜻은 아니고요. 아직까지 대통령령이 금액이 얼마인지 아직 확정이 안 됐다고요. 신고해야 되는 게. 2번 임대차 계약 당사자는 임대차 계약 신고 후 해당 주택임대차 계약의 보증금, 차임 등 임대차 가격이 변경되거나 임대차 계약이 해제된 때에는 변경 또는 해제가 확정된 날로부터 60일 이내가 아니라 30일 이내 공동으로 신고해야 됩니다. 30일 이내입니다. 암기 프린트 35번에 30일 정리되어 있으니까 확인을 해야 되겠죠. 답은 따라서 2번입니다. 그 다음에 3번 임대차 계약 당사자 중 일방이 신고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단독으로 할 수 있는데 아직 국토부령이 정해진 게 없다고요. 6월 1일부터 시행하니까 5월달까지는 되겠죠. 아마 이번에 요약집, 서브노트 요약집에도 이거는 들어갈 수가 없어요. 아직까지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추가로 확정되면 제가 개정된 내용은 따로 강의를 해드리겠습니다. 자료도 드리고요. 그 다음에 4번 임차인이 주민등록법에 따라 전입신고한 경우에는 임대차 계약 신고를 한 것으로 봅니다. 전입신고만 해도. 근데 이게 중국 동포나 이런 분들은 전입신고도 안 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중국 동포들은 중국에서 오자마자 바로 그 임대차 계약 체결하고 당일날 바로 입주하는 경우도 많아요. 무보정 월세 이런 것도 많다고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가장 무보정 월세가 많은 데가 오산, 골동 이런 데인데 보니까 오산, 골동이 무보정이 40만 원이었어요. 얼마 전까지. 한 1, 2년 전까지 40만 원인데 지금 30만 원으로 오히려 내렸더라고요. 월세는. 무보정 월세가. 전세로 하면은 3천만 원이고 3천에서 2,500이고요. 월세로 하면 40만 원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한 30만 원 정도 내렸더라고요. 월세는. 집은 자꾸 오래되고 노후화되고 또 새 집을 자꾸 짓고 이러면은 세입자들이 오래된 데는 안 들어가려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내려갈 수밖에 없죠. 시세가. 지금 전국적으로 월세는 서울 강남이나 강남도 60만 원 정도밖에 안 해요. 월세가. 시골이나 큰 차이 없어요. 매매나 전세가 차이 나지 월세는 별 차이 없다고요. 원룸은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아파트 전세는 지금 서울에 보니까 최고 비싼 아파트 월세가 지금 800만 원까지도 나갔대. 보증금 3억에 월세 800만 원. 그 월세 800만 원이면 보통 사람 들어가기 힘들겠죠. 그는 뭐 특수계층만 들어가요. 월세 800만 원 내고 어떻게 살겠어요. 월급이 800이 안 되는데. 지금 서울에는 아파트가 월세 300만 원 넘는 데도 많이 있더라고요. 자, 그 다음에 5번입니다. 신고관청은 주택임대차 계약의 신고사무에 대한 해당 권한의 일부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정하는 바에 따라 읍면동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그래서 전입신고만 하면 임대차 계약 신고한 것으로 보니까 원래는 신고관청 시군구에 가야 되는데 시군구까지 가려면 불편하잖아요. 임대인, 임차인은. 그러니까 동주민센터에서 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위임이 되기 때문에.
이행강제금입니다. 이행강제금은 한 번만 부과하고 끝이 아니라 이행할 때까지 계속 반복 부과한다고 했죠. 건축법, 농지법, 부동산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장사 등에 관한 법률,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이행강제금 제도가 있습니다. 이행강제금은 이렇게 부과하는 것은 허가받은 목적대로 토지를 이용하지 아니할 경우 이용 의무의 이행명령을 담보하는 수단이 될 수 있겠죠. 이행강제금이라는 게 이행할 때까지 강제로 계속 부과하는 거니까. 그 다음에 2번은 허가를 받아서 휴게 음식점을 취득하여 실제로 이용하는 자가 해당 건축물의 일부를 임대하는 경우에는 이행강제금 부과 대상이 아니다. 일부만 임대를 하는 경우. 휴게 음식점하고 일반 음식점하고 어디가 더 하기 까다로워요? 어디가 더 규제가 심해요? 일반 음식점이 하기 힘들죠. 휴게 음식점하고 차이가 뭐예요? 일반 음식점하고 차이가. 휴게 음식점은 지금 휴게소 같은데 식당 있잖아요. 거기하고 우리 일반 여기서 밥 먹는 식당하고 다른 게 뭐가 있어요? 술을 팔고 못 팔고 휴게 음식점은 술을 못 팔아요. 우리 고속도로 가다가 휴게 음식점 있잖아요. 거기 술 파냐고요. 밥만 팔죠. 근데 술을 팔아야 돈이 된대. 일반 식당에 밥 파는 돈이 안 되고 술이 오히려 한 30% 이상 매출이 술이 많이 남잖아요. 한 병에 1,000원인가 얼마인가 가져와서 한 3,000원 정도 받죠. 저는 술, 담배를 못 해가지고 금액도 모르겠네요. 얼마에 술 잘 드신 분 말해보세요. 아니, 저는 술, 담배, 춤, 노래 이런 거 전혀 못해요. 저한테 뭐 춤춰라, 노래 불러라 이러면 막 갑자기 이상해져요. 저는 전혀 술, 담배 못해요. 아마 저 뭐 술 먹거나 담배 피는 거 본 적이 없을 거예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으니까. 안 되니까 몸에서 안 받아줘요. 받아주면 하세요, 여러분은. 자, 그 다음에 3번입니다. 이행명령을 받은 자가 이행을 하더라도 이미 부과된 것은 징수해야 됩니다. 새로운 이행강제금 부과는 즉시 중지해야 되죠. 이행을 하면. 자, 그 다음에 부과권자는 시장군수구청장이며 이행명령이 정하여진 기간 내에 이행되지 아니할 때 부과한다. 3개월 이내 기간을 정해가지고 이행하라고 명령을 하는데도 거부하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합니다. 1년에 한 번씩 이행할 때까지 의무기간 동안만 부과합니다. 최대 5년이겠죠. 의무기간 최고 긴 게 5년이잖아요. 주거용, 축사, 잠실재배사, 임업, 농업 2년, 대체토지, 주거용 다 2년입니다. 사업용 토지 4년, 현상보존은 5년입니다. 자, 그 다음에 최초 이행명령이 쓴 날을 기준으로 6개월에 한 번씩, 6개월에 한 번이 아니라 1년에 한 번 반복해서 부과징수할 수 있습니다. 6개월에 한 번은 건축법이죠. 건축법은 1년에 2회 범위 내에서 부과할 수 있잖아요. 건축법 빼고는 농지법도 1년에 한 번, 부동산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도 1년에 한 번,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은 1년에 2회 범위 내에서고요. 그 다음에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은 1차 이행강제금, 2차 이행강제금 딱 두 번만 부과해요. 1차 이행강제금 10%, 그래도 이행 안 하면 또 1년 지나면 2차 이행강제금 20% 부과해요.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신고 포상금. 오늘 포상금 프린터 내드렸죠. 포상금 지급 대상이 아닌 것은 했는데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계약 체결하지 아니하였음에도 거짓으로 부동산 거래 신고한 경우, 그 다음에 해제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해제 신고한 경우가 포상금이지, 해제됐는데 30일 이내 해제 신고 안 하면 포상금 지급 대상은 아니죠.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일 뿐이고요. 3번이 정답이네요. 그 다음에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는 경우, 또 이게 하나 빠진 게 뭐가 있어요? 하나 빠졌죠? 빠진 게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받은 경우, 그 다음에 2개가 빠졌네요. 또 하나는 임대차 신고 거짓으로 한 경우. 6가지잖아요. 오늘 내드린 포상금.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6개, 공인중개사법은 7개 포상금 지급 대상이.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허가 기준 면적입니다. 이 이하는 허가 안 받고요. 이걸 초과하면 허가 받아야 되죠. 물론 국토부 장관이 따로 10%에서 300% 범위 안에서 따로 정하여 공고한 경우는 그 기준을 따르는데 그건 고려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잖아요. 이게 옛날 공법 문제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기출 문제입니다. 지금은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로 넘어왔잖아요. 자, 지금 허가를 옳은 것은 했는데 옳은 것. 주거는 뭐라고 했어요? 주거 18, 180제곱미터 초과하면 허가 받고 이하면 안 받는다. 상놈이, 상놈, 양반할 때 상놈이 200, 066, 005, 660, 녹차 T100, 녹차 라떼가 아니라 녹차 T100, 녹차 T100, 100제곱미터. 도시지역 안의 미지정, 미식축구 90, 기농한 임백천, 기농한 임백천, 임야는 1000, 기타 농지는 500, 기타는 250, 기타가 계획관리지역 이런 게 되겠죠. 250, 두 배씩 늘어나요. 250, 500, 1000, 기농한 임백천, 기타 농지 임야, 임야 1000만 알고 있으면 절반씩 줄어든다고요. 암기 프린터 32번에 있죠. 32번. 기준 면적. 이게 옛날 공법 시험에 잘 출제가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살아가면서 너무 늦거나 너무 이런 건 없고 꿈을 이루는 데는 제한이 없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거고요. 지금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가장 빠른 날은 오늘입니다. 오늘. 살아있는 날 중에서 가장 빨리 할 수 있는 거는. 그러니까 늦었다 생각하지 말고 천천히. 아직도 시간 많이 남아있어요. 6개월 넘게 남아있잖아요. 짧은 시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너무 수두리지 말고 긴 호흡을 하면서 페이스 관리를 잘 하셔서 공부하시고요. 건강한 모습으로 다음 주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